자, 손흥민 선수가 오늘 한 달 만에 선발 출전을 했고요. 경기 초반부터 굉장히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해리 케인 선수의 선제골 장면에서 도움은 호이비에르 선수가 기록을 했습니다만 호이비에르에게 볼을 연결해준 선수가 손흥민 선수인데 그 장면이 손흥민 선수가 직접 상대 수비수한테서 볼을 탈취한 상황이었거든요. 첫 골에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근데 전반전 막판에 약간 수비수하고 좀 충돌이 있었는데 하프타임 직전에 약간 다리를 저는 모습이 있어서 약간 몸 상태 혹시라도 뭐 좀 부상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걱정하시는 목소리들이 좀 채팅창에 실시간으로 많이 올라왔었는데 그런 일이 제발 없기를 바라고요. 네, 후반전 손흥민 선수 오늘 몸이 좀 초반에 가벼워 보였기 때문에 후반전에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 막판에 이제 부상이 있었던 것처럼 보여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었는데 손흥민 선수 후반전 무사히 나와서 후반 23분까지 뛰고 교체가 됐습니다. 토트넘이 3대1로 승리를 했고요. 사실 경기 내용이 그렇게 깔끔하진 않았습니다. 뭐 잔실수도 많이 있었고 골을 더 넣을 수 있는 상황에서 좀 마무리를 못 지었던 장면들도 있었기 때문에 브라이튼도 마찬가지였고요. 전체적으로 토트넘 입장에서는 콘테 감독이 만족할 만한 경기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아주 중요한 긍정적인 포인트가 있었죠. 첫 번째는 손흥민과 로메로 선수의 복귀. 특히 두 선수가 복귀 전 오늘 아무래도 주중에 또 리그 경기 있기 때문에 선발로 안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선발로 나와서 두 선수 모두 풀타임은 뛰지 않고 이제 적당히 뛰고 교체가 되는데 손흥민 선수 얘기는 좀 뒤에 하고요. 로메로가 정말 오늘 다이어가 또 안 나왔잖아요. 다이어도 부상이 약간 있었고 해가지고 안 나왔는데 오늘 3백의 중심 맡아가지고 로메로가 왜 로메로가 그래도 세리아에서 최고 수비수였는지를 오늘 확실히 보여주는다. 굉장히 수비를 쉽게 합니다. 무리하게 힘으로 뭐 충돌을 한다거나 뭐 거친 충돌, 그러니까 상대의 움직임을 읽고 공의 흐름을 읽고 굉장히 선제적으로 수비를 해내고 또 로메로가 굉장히 저는 급이 다른 수비수라 생각하는 게 볼 처리를 그러니까 물론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걷어내기식이 아니라 패스를 통해서 어쨌든 공격권을 유지시켜주는 이런 걷어내기 장면들이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앞으로도 기대를 더 하게 만드는 그런 복귀전이었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 오늘 뭐 쓰리톱 왼쪽으로 나왔습니다. 오른쪽에 모우라가 오늘 거의 좀 미안한 얘기지만 오늘 너무 못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상대적으로 오늘 좀 더 돋보이는 모습이 있었고요. 물론 폼이 완전히 올라오진 않았죠. 한 달 만에 지금 뛴 거기 때문에 공격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또 오랜만에 경기를 뛰니까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오늘 전반전 초반에 약간 오버페이스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 굉장히 많은 범위를 커버를 하면서 뛰어다녔고 공격부터 수비까지 정말 많은 움직임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수비 쪽에서도 기여가 많았고요. 특히 첫 골, 해리 케인의 첫 골이 나오는 과정에서 손흥민 선수의 탈취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죠. 손흥민이 볼을 뺏어내가지고 전방 압박을 해서 거기서 호이비에르에게 준 걸 호이비에르가 연결하고 케인이 마무리를 지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뭐 손흥민 선수의 가장 또 인상적인 장면 해리 케인의 두 번째 골, 그러니까 팀의 3대1 골 장면에서 이거 저희가 저작권 문제 때문에 영상을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만 꼭 보십시오. 유튜브에 아마 올라올 테니까 손흥민 선수가 뭐 굉장히 짧은 거리이긴 했습니다만 번리전 골에 비하면 번리전 골 장면을 연상시켜주는 그런 수비수를 달고 가면서 굉장히 좀 인상적인 돌파를 해냈고 하프라인 이전부터 박스까지니까 한 30m 이상 되지 않았을까요? 굉장히 긴 거리를 그러니까 번리전보다 짧지만 상대 수비를 달고 가면서 다 벗겨내고 본인이 슈팅까지 못하고 이제 수비하게 막히면서 이게 굴러가서 이제 해리 케인 선수 골이 됐습니다만 아무튼 굉장히 인상적인 모습 왜 손흥민 선수의 존재가 이 팀에 필요한 것인지를 좀 보여줬기 때문에 굉장히 복귀 전부터 존재감을 확실하게 보여줬다. 그리고 이 경기에서 가장 돋보였던 선수 거의 유일하게 결점이 무결점이었던 선수는 저는 해리 케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해리 케인이 여러분 드디어 칸의 딱지를 벗어버리고 해리 케인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번 에이미 출시기 이전에 약간 좀 살아나는 움직임을 확실히 보여줬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진짜 뭐 플레이메이커, 뭐 수비 가담, 득점, 또 연계. 오늘 손흥민 선수에게도 아주 좋은 연결 두 번 있었죠. 뭐 첫 번째 그 헤딩 슈팅 무산이 된 장면은 들어가서도 뭐 옵사이드였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아깝진 않습니다만 두 번째 상황은 좀 아쉽긴 했죠. 손흥민 선수가 폼이 좋았다면 가마차기로 충분히
골을 만들 수 있을 만한 장면이었는데 골키퍼 정면에 안 갔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해리 케인과 손흥민의 이 커넥션이 살아나고 있다는 게 이번 경기를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오늘 경기에서는 그것도 굉장히 큰 소득이고 오늘 경기에서 가장 앞으로를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 그러니까 제가 입중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무리뉴 감독이 왜 다 필요 없고 손흥민 케인한테만 주구장창 매달렸느냐. 이거를 오늘 다시 한번 콘테 감독도 느끼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손흥민 케인이 함께 움직이고 함께 볼을 주고받고 함께 뭔가를 만들어낼 때 이 팀은 가장 빛이 나고 가장 위협적인 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콘테 감독도 이 팀에 와가지고 계속 전체적인 스쿼드가 수준이 떨어진다. 뭐 알리 내보내고 로세소 내보내고 다 내보냈잖아요. 지금 은돈벨레 내보내고. 결국에는 이 팀에서 의지할 것은 손흥민과 케인밖에 없고 이 둘의 컨디션과 이 둘의 커넥션이 얼마나 잘 유지가 되고 살아나느냐 이게 좀 중요한데 오늘 경기에서 또 이게 한번 좀 확인이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 이제 또 하나의 소득은 유벤투스 출신의 신입교 벤탄쿠르와 클루셉스키 이 두 선수가 오늘 이제 교체로 투입이 됐습니다. 클루셉스키는 이제 모우라 대신에 들어와가지고 오른쪽 윙어로 나왔고요. 기회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려했던 모습들이 좀 나왔죠. 아무래도 스피드가 좀 있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런 유형의 윙어가 흔치는 않습니다. 투수면 아예 없었고 왼발을 굉장히 잘 쓰고 좁은 공간에서도 섬세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선수이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토트넘이 공격하는 상황에서 역습이나 속공을 많이 좀 추구하는 팀이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좀 팀의 템포를 떨어뜨리는 모습을 오늘 좀 보여줬기 때문에 약간 걱정이 되는 그 뒷중계 할 때 채팅창에 유벤투스로 돌아가라 막 30분도 안 뛰었는데 이런 얘기 나올 정도로. 근데 뭐 좀 지켜봐야죠. 느리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단점이라고 볼 수는 없으니까 분명히 왼발로 테크닉을 평균 이상 테크닉 가진 선수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선수는 확실히 반대발링으로서 중앙 쪽을 지향을 하면서 오른쪽 그 윙백과의 어떤 그런 콤비네이션을 확실하게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팀에 적응을 하고 또 프리미어리그의 속도에 적응을 한다면 또 충분히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벤탄쿠르 같은 경우에는 이날 윙크스 대신에 후반에 교체 투입이 됐는데 굉장히 저는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일단 굉장히 잘생겼고요. 네, 화면에 원샷 잡히는데 정말 잘생겼고요. 그리고 호이비에르하고 둘이 섰는데 호이비에르가 아니라 벤탄쿠르가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호이비에르가 굉장히 벤탄쿠르 투입된 이후에 많이 전진을 해서 움직였고요. 벤탄쿠르가 뒤쪽에서 수비진들 앞쪽에서 좀 수비를 보호를 하면서 볼을 좀 뿌려주는 역할 그리고 그냥 플레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팀의 훈련 뭐 한 번이나 했을까요? 동료들에게 계속 지시를 내리고 뭔가 이렇게 일단 전체적인 진영 세팅을 본인이 하려는 의지를 많이 보여주면서 굉장히 인상적인 모습 보여줬습니다. 근데 좀 걸리는 부분은 좀 불필요한 카드를 오늘 또 받았고 세리아하고 프리미어리그의 어떤 카드나 반칙을 주는 이런 또 기준이라는 건 확실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어느 정도 적응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지금 중원에서 저 정도의 피지컬과 또 패싱 능력을 가진 선수가 토트넘에 없기 때문에 벤탄쿠르가 지금처럼 또 이 벤탄쿠르는 완전 이적이잖아요. 클루세스키 같은 경우는 이제 18개월 임대 후 완전 영입 그 조건으로 데리고 온 선수이기 때문에 벤탄쿠르가 굉장히 의욕적으로 초반에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그런 모습 보여준 것은 토트넘한테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그런 조짐이 아니었나. 자, 이렇게 해서 토트넘은 FA컵 16강에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하위 리그 팀들 만난 경우들도 많은데 토트넘은 프리미어리그 팀 만나가지고 좀 고전이 예상이 됐는데 좀 골이 일찌감치 나오면서 이제 좀 긍정적인 경기를 했고요. 그리고 케인이 2골 넣고 이제 두 번째 골은 상대 자책골로 기록이 된 로얄 선수의 크로스가 이제 수면 굴절이 된 그런 골이었는데 로얄이 골을 어쨌든 간에 본인이 골로 기록 안 됐습니다. 골을 만들어내면서 이게 좀 뭔가 이 선수를 길을 살려주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살짝 했는데 그게 다였습니다. 네, 그 오버래핑 한 번을 제외하고는 이날도 역시 오른쪽 윙백 안상권은 큰 문제다라는 걸 좀 보여줬기 때문에 네, 좀 걱정 많이 되고요. 그리고 클루셉스키의 윙백 기용 가능성에 대한 얘기들도 여기저기서 많이 나왔는데 저도 뭐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근데 오늘 경기 하는 거 보니까
너무 느리고 예, 그래서 윙백을 하기에는 너무 왼발만 쓰니까 오른쪽 윙백이 맞는 선수는 아니다라는 거를 오늘 확인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주중 경기가 또 있습니다. 9일에서 10일 넘어가는 10일 새벽 4시 45분에 사우스햄튼전. 이 경기가 있기 때문에 콘테 감독이 미리 예고했던 것처럼 일찍 손흥민 선수를 뺐죠. 오늘 68분 뛰고 나갔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포스트트릭 기록했던 상대이기도 하고 굉장히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그 경기 하고 나서 금요일, 토요일 쉬고 일요일 밤 11시에 wolverhampton 황희찬 선수가 나온다면 더비 매치가 될 수, 코리안 더비가 될 수 있는 경기 기다리고 있고 그 다음 주에는 또 맨시티 원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정들을 다 이제 감안을 해서 그리고 또 그 맨시티전 다음에는 또 번리전, 리즈전 이틀 간격으로 또 있기 때문에 오늘 손흥민 선수를 뺀 것은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한 그런 차원에서의 교체 아웃이었다는 것을 감안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손흥민 선수 한 달 만에 뛴 경기 뭐 아쉽다면 아쉬울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손흥민 선수가 오늘 약간 부상 위험도 있었는데 잘 이겨내면서 좋은 경기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주중에 사우스햄튼전 더 좋은 활약 기대하면서 그때도 입중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